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 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깐 계시죠. 잠깐 계시죠.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행정부의 수반에게 서로의 협력을 잘 해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독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 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 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 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